위암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? 라는 질문. 여러분들 해당 안 하신다고 하실지 몰라도요. 어쨌든 이런 주변에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면 꼭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위를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위 수술 후에 관리를 참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. 근데 보통 우리 위는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요?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죠. 근데 위가 아무리 소화력이 좋아도 간이 안 좋으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단백질, 지방질을 잘 분해시키지 못해요. 그래서 위만 좋아야 우리가 소화 잘 되는 건 아닙니다. 또 췌장이 안 좋아도 효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화가 또 잘 안 될 수 있고, 십이지장이 안 좋아도 산에서 알칼리로 체인지가 잘 안 되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은 어디 한 군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?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설령 내가 여기 염증이 생겼다 하세요. 염증이 생겼다 해서 아무리 여기만 치료해도 안 됩니다. 그게 흔히 그 당뇨발 썩었을 때 있는 그 증상이 하는데, 혈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한 군데를 치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. 특히 위는 이제 이 소화하는 기관인데, 위에는 그 위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. 그 막을 이제 위에 그 뮤신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뮤신은 그 위에서 나오는 산으로부터 위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뮤신이 그 손상을 입게 되면요, 반드시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심지어 위암에 걸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요즘에 자극적인 식사, 또 스트레스, 호르몬의 어떠한 그 소화액의 잘못된 분비, 이런 것을 통해서 위벽이 약해집니다. 그러다가 공격을 받아서 그쪽에 이제 균이 생기고, 또 헬리코박터균이나 혹은 또 그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산이 접촉이 되면서 그쪽에 상처를 입게 되면, 데미지를 입게 되면 이제 위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위암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암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폐암이 꼭 담배만 폐암의 원인은 아니에요. 그렇죠? 담배 한 가치를 안 펴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. 꼭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걸 찾죠. 주부 여자분들이 이제 담배 안 피워서 폐암 걸리면 가스불 때문에 걸렸나 이렇게 하지만, 사실은 진짜 원인은 혈액입니다.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폐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꼭 도시에 안 살고 시골에 살아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스님에게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. 산속에 사는데 폐암이 걸렸어요. 좋은 공기를 마시는데도 걸릴 수 있습니다. 혈액이 더럽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. 자, 그런데 이제 위에 이제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완전 이렇게 절제를 다 합니다. 그러면은 위 부문과 분문을 다 잘라가지고 위에는 맨 위쪽에 있는 것을 어디에다 연결시키냐면 소장에다 연결시키거든요. 소장에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소장이 위의 역할을 해줘요. 여기 위 없는 분 없으시죠? 네. 위 없는 분 많이 이렇게 봐왔는데, 이렇게 위를 잘라내고 나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병원에서 어떻게 시키냐면 미음을 먹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? 거의 위를 잘라내면 식사를 여러 번, 조금씩 여러 번 시킵니다. 여러 번 시키는데, 이 뉴스타트가 안 맞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신다고 했을 때, 병원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이제 하라고 하니까 심지어 8번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. 조금씩 여러 번 해가지고 5번, 그래도 나중에도 식사는 여러 번 하는 게 좋다.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한 분이 수술을 다 한 다음에 여기로 오셨는데, 병원에서는 한 7번, 7번, 8번 식사를 하라니까 이분 여기 와서 안 맞잖아요. 근데 여기는 더군다나 두 끼, 저녁도 과일도 먹지 않았을 때 오셨던 분은 두 끼만 했어요. 병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오셔서 두 끼 했는데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. 여러분, 사실 금식도 하는데요. 그리고 물론 처음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량을 아주 영양이 충분하게 해서 간이 괜찮으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
근데 작년에 전화 오셨던 분은 한 분은 유튜브를 보고 전화 오셨는데 이분이 위암을 수술하셨어요. 그리고 어떻게 그 횟수를 지금 한 8번을 먹고 있는데 속이 죽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서 8번 먹으라 하고 본인은 막 몸은 더 망가지는 것. 그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이 가스가 엄청 생깁니다. 가스가 생기고 그다음 방귀가 끼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이제 막 찌뿌둥둥하고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몸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큼 먹으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8번을 그리고 나중에 줄이더라도 최소한 4-5번은 먹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받아야 된다.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장을 잘라내고 소장이 망가집니다. 소장이 망가져요. 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소장액을 만들어내는데 5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뀌기까지의 시간이 5시간이에요. 그래서 간식은 위장에 맞춰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전체에 맞춰서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. 간식을 안 할 때 사람들이 위장에서 2시간이면 내려가는데 그럼 2시간 있다 또 먹어도 되지 않냐?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소장에서 2시간 있다 내려가면 소장에서 또 2시간 만에 소화를 시키려면 소장액이 묽어져 가지고 잘 소화시킬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변이 좋지 않거나 간식을 하면 되게 방귀를 뀌면 냄새가 나거나 소화불량증에 시달리게 됩니다.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이 간식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을까요?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암 환우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저녁 식사를 많이 하거나 간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스가 생겨요. 그리고 남은 열량이나 칼로리가 내 몸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암이 섭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절대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.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. 식곤증 아시죠? 식곤증. 밥을 먹고 나서 후에 막 노곤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이 우리가 밥을 먹어서 좀 이렇게 기운을 차려고 먹었는데 그 밥을 먹은 것이 오히려 더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위암 수술 후에는 반드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먹어주는 것이 훨씬 좋고요. 우리 몸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짧은 혈관 하나를 파괴시키거나 뭐 여러 신경이나 조직들을 끊어놨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식사하는 이 습관 자체가 우리 몸에 엄청난 트러블을 만들어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는 거 중요하고요. 위암 수술 후에는 반드시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주변에 위암을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좀 이렇게 한 4번 정도, 3-4번, 5번 정도까지 드셔줘도 큰 문제 없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식사 횟수를 줄여서 오히려 3번이 아니라 2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2번을 먹게 하면 더 굉장히 빠르게 몸이 회복이 됩니다.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.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양이 또 문제죠. 양은 우리 보통 위암을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. 사실은. 그렇죠.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. 보통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밥 공기로 현미를 먹게 되면 양을 적게 먹어도 돼요. 통밀빵을 먹어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흰빵을 저번에도 뭐라고 하죠, 이거를? 한 봉지. 네. 한 봉지를 먹는 것보다 통밀빵 2-3쪽을 먹는 게 훨씬 더 전체 영양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먹어도 충분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, 여러분들이 보통 그 유동식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죽을 먹게 하잖아요. 죽은 액면 그대로의 양만큼 밖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밥을 먹었을 때는 먹은 거에 2배, 3배 효과를 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비타민 12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특히요. 22개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11개의 아미노산만 드셔도 나머지 10개에서 11개의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합성이 돼버려요. 그리고 방법이 다 있어요. 없는 거 아닙니다. 칼슘은 햇빛을 좀 보고 운동을 하면 적은 양의 시릭이라든지 무라든지 현미를 드셔도 칼슘이 또 체내에서 합성이 되고요. 효소, 췌장에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이
어떤 응급 상황에서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혈액이 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비상시에는 골수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. 두 군데서나 만들어져요. 근데 비상시에 만들어내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장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효소 섭취를 해주시면 돼요. 효소. 근데 효소를 우리가 만들어진 효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효소를 건조시켜서 말렸다는 그 자체가 효소가 파괴된 거거든요.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말만 무슨 효소에서 가루 팔지만 저는 그거 아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차라리 현미밥을 잘 해가지고, 그나마 현미밥도 처음에 좀 부담이 가시면 발화현미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. 그냥 현미를 하셔가지고 한 숟가락을 넣고 그냥 완전히 뭐 녹게끔, 현미밥 한 숟갈 플러스 침 한 숟갈이면 효소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집니다.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. 그래서 그런 효소가 들어가면 현미를 한 숟갈을 먹었지만 단백질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.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.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단백질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자, 이렇게 영양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